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사무처장 김영석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감기 들리시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소상공인 그 정책을 묻다 두 번째 마당입니다. 해운대구의 홍순원 구청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사무처장 김영석입니다. 오늘은 중소상공인 그 정책을 묻다 두 번째 마당으로 해운대구의 홍순원 구청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홍순원 구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이라서 정말 바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오히려 중소상공인 쪽에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영상을 보는 우리 회원들에게 예. 인사 말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 경제도 풀릴 기미가 아직까지 보이지도 않고 특히 우리 중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 지역구청장으로서 진짜로 송구스럽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 가장 어려운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우리 서로 협력을 해서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 살고 계시는 중소상인 여러분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바쁘게 활동하시는 구청장님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청장님 페이스북을 자주 들어가 보는데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바쁘게 활동을 하신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해운대구가 부산의 그 상징과 같은 곳인데 이 해운대구를 5개월 동안 이끌어오신 그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이게 구청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작게는 우리 구민 한 사람에서부터 또 크게는 우리 지역 전체의 단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청장 되기 전에는 실은 저도 굉장히 구청에 대한 안티가 컸었습니다. 네. 잘 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네. 또 잘 못하는 것만 불만스럽게 이거 고치면 되는데 왜 안 고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구청 자리에 들어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몰랐던 게 많았다. 그 몰랐던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소통이 안 됐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담을 좀 전에 했듯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네. 또는 국정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면 네. 이 오해가 조금 덜하고 네. 또 실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네. 그런 것들에 굉장히 무관심해 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뒤에 알게 되면 왜 이제 가르쳐 줬느냐 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네. 또 그게 끝까지 모르면 그냥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또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국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좀 혜택을 누리게끔 네. 하려고 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끝까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국민이 생기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소통이 안 되면 네. 국민과의 문제도 생기지만 이 나라 전체에 어떤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네. 우리 공무원들, 네. 공무원들은 법도 집행하지만 네.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과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개발하는 이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국민들과 좀 더 가까운 소통이 된다고 하면 네. 굉장히 아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고 네.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따지면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중간 역할을 이 민선구청장이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청장으로서 이제 공무원들과 국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이제 예. 느끼고 그쪽으로 주로 이제 힘을 써서 구청을 운영하시겠다. 네. 제가 보니까 청장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네. 공감 구청장실을 매주 금요일 날 운영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회원들 분들 중에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면 이 소용이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구청장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홍보의 기회를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장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서 그러면 내가 구청장이 되면 이 좀 쉽게 구청장을 만나서 좀 불만도 토로하고 또 뭐 집안의 문제 이런 거 어디 가서 털 데가 없으면 구청장하고 얘기 한번 하면 쉽게 털어진다고 하면 구청장만 조금 시간 할애하고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나는 기꺼이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고안을 한 것이 이 열린 공감구청장실 이걸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은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먹기는 쉬워도 이제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죠.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게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예. 2시에서 4시 사이 네네네. 1층의 민원실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이걸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 분 제가 구청장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예. 지속적으로 들으려고 하시는 그 예.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구청장실을 통해서 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으로 반영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뭐 한 소개 네네네.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공감구청장실을 운영한 게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00건 정도,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를 했고, 네. 그 300건 중에는 한 50% 정도는 네. 현장에서 즉석 즉답 처리. 네. 네. 결국 즉답 처리한다라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이해가 돼야 그게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적인 과제와 또 우리 부서 해당 부서에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또는 그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안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그건 적어도 이제 시간이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장기적 과제 요걸 제외하고는 거의 일주일 이내에 해결을 거의 지금까지 다 한 사례가 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한 건 한 건을 설명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령 그 어떤 우리 집에 있는 동물 얘기에서부터 또 그 예를 들면 어떤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어떤 보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보도를 만드는데 색상이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는 이런 색상을 선택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차 무질서한 주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제시 그리고 또 그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정을 자기는 만약에 공무원이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이분들을 돌보겠다 뭐 이런 등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참 보람되고 또 한 분 한 분 뵙는 우리 국민들 자체를 보면 정말 정성 어린 이 의견을 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힘드시지만 계속 해 나가시라고 제가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주민들하고의 이제 소통을 이야기했는데 주민들과의 소통하면은 청장님이 그 페이스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가 페이스북 친구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페이스북 친구 수가 거의 이제 뭐 한 5,0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청장님이 그 페이스북에 그 국민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거에 일일이 또 답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답글을 2번 달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저녁에 퇴근 이후에 좀 늦은 시간이라도 가서 그 낮에 올라온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밤에 그 댓글을 올려놓으신 분들 또 의견을 올려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새벽에 한번 봅니다.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데 그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무원들과 주민들과의 소통 이 사이에 내가 구청장이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면 저한테 그렇게 구구절절 올리겠습니까? 또 요구사항도 많고 제안도 많지만 그걸 제가 안 받아주면 결국 그거는 문서화돼서 또는 전화로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 제가 우리 공무원들부터 또 부서에서부터 올라오는 보고나 또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우리 구정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제가 답글을 달아줍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든지
그게 이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힘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예, 소통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해운대 구민들은 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말 구청장님 한번 뵙기도 힘들었고 뭐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운대 구민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은 정책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네.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무분별하게 골목 상권에 침탈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골목 상권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예. 두 번째가 중소상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네,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대기업의 입점 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회원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인데, 예. 올 봄에 우리 그 노브랜드 중동점 출점하려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청장님께서 그 선거 예비 후보 자격으로 함께 해주셨더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었는데, 네. 향후에 해운대구에 그 지역 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이 대규모 점포가 유통법에 의해서 해운대구청의 영업 등록 심의가 필요한 그러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들어온다고 할 때 예. 해운대구청의 대응이 어떠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답하기 전에 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예. 1차적으로는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상권 영향 평가서 예. 이게 이제 필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협력 계획서 예. 요게 요건을 갖추어야 예. 우리가 이 정상적인 접수가 되고 예. 그때부터 검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상권 영향 평가서라고 하는 것이 예. 옛날처럼 어떤 서류에 지나친 예.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또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이 평가서로서 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협력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주변의 상권을 기존에 형성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말씀들을 다 들어서 예. 그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네. 해결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들어오는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지역협력계획서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는 검토는 하겠죠. 검토는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해운대의 어떤 지역이 따라서는 절대 불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그나마 주변 상권을 이미 형성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이 정도면 우리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서로 우리가 협의하에 검토를 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게 구청장으로서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목 상권을 아까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측면, 중소상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네.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소상공인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중소상공인들이 안 그래도 어려웠던 이 세월 속에서 그나마 많이 버티고 있는 쪽인데 그 중에 이제 최저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드 사용에 대한 그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도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중소상인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6개 권역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고 또 그 분석 결과에 의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은 좀 메꾸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기 정책을 수립을 해서 우리 적어도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우리 해운대 지역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생활 근거로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고자 합니다. 그 용역은 지금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언제까지 지금 진행을? 그게 아마 올 연말 내년 1월까지 예 1월까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좋은 정책들이 개발되어서 네. 현대 중소상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로페이 요즘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제로페이도 최근의 이 얘기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중소상인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로페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나 또 중소상인 협회에서 교육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로페이 같은 부분도 저희 이제 해운대 지부장님하고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청자님께 질의드린 부분 중에서 이제 동업상생발전협의회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이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봄에 부산의 16개 구군에 이제 이 정보 공개 신청을 해가지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명단을 다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 구성이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거에는 정책을 좀 보완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운대구청에도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밖에 있는 중소상인들 그리고 납품업체, 협력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책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청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위원회 구성이 전체 9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시장 대표자는 2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회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유통상생협의회 위원을 그 구성할 때 그때는 실제 이 상가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소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송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청사 이전이라든지 해운대구청이 지금 해야 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들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해운대구의 가장 중요한 정책 사업들은 첫째는 균형발전입니다. 이 도시균형발전, 그 도시균형발전 안에는 결국은 이 소상인들이
잘 돼야 예. 결국은 균형 발전의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전제 깔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보면 예. 이 동서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예, 재송을 중심으로 해서 반여반송과 예. 또 재송을 중심으로 해서 우중동, 예. 예, 이렇게 좌동 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소득 차이도 많이 나지만 주거 환경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예. 그 다음에 교육 학군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의 부분도 똑같은 형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장기적으로 과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이건 곤란하다. 예. 그동안에 몇십 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찾아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이 균형 발전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반송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우리 담당 부서가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모에 응했고 그 결과 우리가 180억이라고 하는 아주 극음의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소상인들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상권 그 활성화를 위한 가로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주변 주거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니 해도 해운대는 이제 이 교통 문제가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 달에 기본적으로 우리 해운대에서 이 교통에 관련된 용역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니까 한 11-2군데 정도 이 교차로의 불합리성이라든지 신호 체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형태의 그 신호등 체계의 조정 또 그 현 여건에 맞는 교차로 문제의 해결 예를 들면 요즘 회전 교차로 많이 그 눈에 보이죠. 그런 것들을 개선을 통해서 단시일 내에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그런 교통 그의 개선 요것은 이미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년 한 말쯤 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선을 통해서 교통 문제가 완화가 조금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보면 완전한 소통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해운대 지역에는 특히 우동, 중동 이 주변에는 그 도시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LCT라고 하는 대규모 건축이 내년 말쯤 되면 상당 부분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의 문제가 또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 개선의 문제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터널 동서축을 관통하는 우회 기능의 터널을 만든다든지 또 남북 축을 기준으로 한 완전 해결을 위한 이 소통의 방법으로 터널을 만든다든지 그걸 저는 옛날부터 가칭 해운대 터널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드려왔고 그게 이제 섭대 지역 이제 반여 반송 중간 지역이 섭대 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제2 센텀 예정 구역인데 그게 시작이 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거기와 우중동 또는 좌동을 연결하는 이 남북축의 해운대 터널이 만들어져야 해운대는 그나마 이 교통의 전쟁에서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초단기적인 계획은 이번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돈을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해운대에 해당하는 이 교통 그 앱을 개발을 할 겁니다. 앱 개발. 네네. 그 앱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네이버의 티맵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로 간선도로 중심으로 그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간선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망은 지선과 간선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것이 간선의 문제가 생기면 지선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정보 체계가 거의 간선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선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어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운대 내부만이라도 우리는 CCTV의 이제 확충과 또 신호 체계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 지역 교통 앱을 만들어 가지고 지선 정보와 간선 정보를 동시에 우리 해운대를 찾는 외부인들이나 관광객 또 우리 해운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 정보를 거의 실시간 정보로 제공을 하면 지금보다는 어느 한 곳이나 어느 한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문제는 다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교통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통에 대한 대책, 정책 이런 걸 들어보니까 정말 청장님이 이제 이런 도시재생 쪽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고 단기, 장기, 종합적인 이 모든 계획들이 정말 제대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일대에 우리가 군함로 아시잖아요. 옛날 그 해운대 역사 앞에서 해운대 백사장까지 가는 군함로가 옛날에 이제 좁은 길에서부터 개량된 광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주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그와 더불어 이제 문제는 이제 땅값이 올라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 이제는 이 주변 특히 이제 우동과 중동 이 자동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거의 한 1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구청사 주변에 애향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요게 기존의 해운대 상권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가로 환경 정비 그리고 전신 케이블 지중화 사업 그 다음에 간판 정비, 보도 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상권을 좀 개량을 하면 주변 상권이 아마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수혜자는 우리 중소상인들이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장님. 구청장이 되시기 전에도 뭐 학자로서 아니면 뭐 부산시의 각종 정책을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상인들을 뭐 많이 만나보셨을 것이고 뭐 구청장이 되시고 나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중소상인들과 소통을 해오셨을 것으로 봅니다. 청장님이 구청장 입장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혹시 바라는 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아쉬운 점 혹시 그런 점이 있으시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선거 전에 그렇게 풀나게 가게마다 들락거리면서 도와달라고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구청장이 되고 나서는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아직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는 게 참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구청의 구정의 여건이 조금 정리가 되면 제가 가급적이면 좀 밖으로 나가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좀 더 해보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단지 이제 제가 소상공인들을 이제 만나 뵙고 쭉 들어보면 다 이게 장사 안 된다, 손님 없다, 또 경기가 어렵다, 국가 정책이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도와준다라는 말씀도 또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끔 친한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들을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도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쾌적한 도시가 훨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념품 하나 사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상품 가게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아울러 이제 숙박업소라든지 다 그런 게 연계가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 쾌적성은 뭐냐? 쾌적성은 바로 첫째는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한 식당, 깨끗한 가게 이게 우선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친절한 것의 문제. 오히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소상인들이 경영하는 가게가 친절하겠습니까? 백화점에 있는 백화점 직원이 친절할까요? 백화점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의 장사를 잘한다, 백화점에 손님들이 다 몰린다, 그런 어떤 불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가게에 가니까 정말로 친절하더라. 어떤 가게에 가니까 정말로 깨끗하더라. 또 어떤 가게에 가니까 정말로 음식 맛이 좋더라. 어떤 가게에 가니까 정말로 물건이, 물품이, 상품이 정말로 좋더라. 이런 소문이 퍼진다고 하면, 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고객이, 어떤 손님들이 그 가게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도시가 좀 쾌적하기를 바라고, 이건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또 안 된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내 하나 시작하면 내 옆집도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동네가 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시작하면 그 동네는 쾌적한 동네가 되고, 그 쾌적한 동네는 상권 활성화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같이 손잡고 관과 또 민이 함께 해운대 쾌적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해볼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협회 회원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 겸 하시고 싶은 말씀, 일단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인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이런 화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소상인 해운대 지회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회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겨울 한파만큼이나 어렵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마음의 따뜻함, 또 실질적인 경제의 따뜻함, 그런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지만, 그래도 여건이 이런 이상 100% 실현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그동안에 우리는 IMF도 겪어왔고 리먼 브라더스 그 금융 대란도 겪어온 우리 상공인들과 또 소상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좀 버텨주시면 머지않아 국가정책도 많은 개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을 믿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구를 믿고, 또 우리 국가를 믿고 함께 어려운 것을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올 겨울 잘 나시고 또 이제 머지않아 연말입니다. 올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신년에는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구 공무원들과 여러분들과의 많은 소통 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홍순훈 구청장님하고 중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박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